아닙니다. 여긴 명품 매장입니다. 구경만 하실 거면 나가십시오. 젊은 여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명품관 3층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60대 남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았다면 그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 그녀가 일하는 매장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민재 회장은 올해 66입니다. 건설사를 일으켜 수십억 자산을 이룬 사람이지만 평소 검소한 차림을 고집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죽 수첩, 20년 된 시계, 그리고 아들이 대학 입학 선물로 준 낡은 점퍼를 아직도 입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지은이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 강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33, 아버지 회사에서 기획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었지만 민재 회장은 한 가지가 늘 걱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은 씨,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해요. 성실하고 밝은 사람이에요. 민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소개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며칠 뒤 평일 오후 민재 회장은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색바랜 점퍼, 10년 넘은 청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이 동네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군. 백화점 명품관 3층,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과 지갑들이 눈부셨습니다. 민재 회장은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그를 흘끗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신경 쓰지 않고 가방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박지은이라는 여직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기 박지은 씨 계신가요? 입구에 있던 직원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데요. 근데 아저씨, 구경만 하실 거예요? 아니, 선물 좀 보려고. 선물이요? 여기 가방 하나가 300만 원 넘는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키 크고 단정한 인상의 여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나가자 지은이 민재 회장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시선은 민재 회장의 낡은 옷차림을 훑고 있었습니다. 지갑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 지갑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은 진열대로 안내했지만 설명은 대충대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80만 원입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건 없나요? 민재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고급 제품은 1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요.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세요? 예산은 상관없어요. 좋은 걸로 보여주세요. 그 순간 지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재 회장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품들은 가격대가 꽤 높아요. 괜히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살 물건이 아니다. 민재 회장은 가만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아저씨, 진짜 사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 민재 회장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여만 주세요. 마음에 들면 살 겁니다. 지은은 한숨을 쉬듯 웃더니 가장 비싼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진열대 위에 툭 던지듯 놓았습니다. 이게 300만 원인데요. 한정판이에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민재 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300만 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카드 되죠? 민재 회장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지은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농담 그만하세요. 여기 CCTV 다 돌아가요. 괜히 민폐 끼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아니, 이분이 300만 원짜리 지갑 산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서요. 두 직원이 민재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저씨, 여기 명품 매장이에요. 구경만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민재 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 맨날 구경만 하러 오고. 그러게. 옷 좀 봐. 저런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날 저녁 민재 회장은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가지고 다니던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아직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지은이 만나실 수 있으세요? 민재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지은이가 요리 준비한대요. 그래라. 준호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줄 알고 더욱 신이 났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민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이번에는 평소 입던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손목에는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준호의 집 앞에 도착하자 아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거실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박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회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저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쫓아냈던 그 낡은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준호의 아버지로. 준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밝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제 약혼녀 박지은이에요.
민재 회장은 조용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은 씨. 우리 처음 만나는 거죠? 지은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진 그 순간,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위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지은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수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와 약혼녀 사이를 오가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재 회장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손끝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칠 전 매장에서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여기 명품 매장이에요. 구경만 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민재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백화점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아, 네. 3년 정도 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은이가 그 매장에서 실적도 제일 좋대요. 손님 응대도 잘하고요. 민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응대를 잘한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지은만 알아들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잠시 커피를 내리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재 회장과 지은 단둘만 남았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민재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준호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요? 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실수라는 건 우연히 한번 그런 겁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제게 했던 말과 행동은 평소 습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지은 씨, 전 오늘 준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그 일을 용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지켜보겠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우리 준호한테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무슨 얘기하세요? 민재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지은 씨한테 우리 준호 잘 부탁한다고 했지.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준호 아버지. 내가 매장에서 쫓아낸 그 할아버지였어. 뭐? 진짜? 어떡해. 나 완전 망했어. 그 양반이 날 얼마나 무시할까.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은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사과해. 진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쉽겠어? 첫인상을 완전히 망쳤는데. 그래도 준호가 널 좋아하잖아. 준호한테 잘하면 아버지도 결국 인정해 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준호한테 잘하면 돼. 회장님도 결국은 아들이 행복한 게 중요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매장에 도착하니 동료 직원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제 그 할아버지 기억나? 구경만 하던 사람.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사람 진짜 웃겨. 300만 원짜리 지갑 산다더니 카드도 제대로 못 꺼내고 도망갔잖아. 그만해. 왜? 사실이잖아. 요즘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명품 매장에서 허세 부리려고.
그만하라니까. 지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료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야, 왜 그래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 지은은 그렇게 말하고는 진열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지은에게 자주 연락했고 지은도 최선을 다해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회장과는 다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 회장이 다시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으로 매장 입구에 민재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고급 시계, 단정한 머리. 입구에 있던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목소리에는 며칠 전과는 전혀 다른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재 회장은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바쁜가요? 아니요. 지금 괜찮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재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준호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죠? 아직은요. 민재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난번에 보던 지갑, 그거 아직 있나요? 300만 원짜리.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지갑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포장해 주세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리본을 제대로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은 씨,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왜 저한테는 그렇게 했죠? 지은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 안 하는 건 다행입니다. 민재 회장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카드를 받아 결제하는 동안 민재 회장은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구 직원이 흘끗 쳐다보더니 대충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중년 여성은 진열대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지갑을 집어들고 가격표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민재 회장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저분 응대 안 하나요? 네. 저기 손님이 계신데 아무도 안 가네요. 지은은 중년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재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지은은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딸 생일 선물로 지갑을 사주고 싶은데요. 아, 네. 예산이 어느 정도세요? 50만 원 정도면 될까요? 지은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만 원은 이 매장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 가격이었습니다. 실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회장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네, 좋은 제품 보여드릴게요. 지은은 정성껏 몇 가지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하나하나 만져보며 고민했습니다. 이게 예쁘네요. 근데 색깔이 딸이 좋아하는 색이 아니라서요. 그럼 다른 색상도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은은 창고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사이 민재 회장은 결제를 마치고 포장된 지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은 씨, 민재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나아 보이네요.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손님을 대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포장된 지갑을 들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중년 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지갑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색상은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래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결제를 마치고 중년 여성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날 밤 지은은 준호와 통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아버지 오늘 우리 매장에 오셨어. 응? 아버지가? 응. 지갑 사시면서 나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 무슨 말?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손님 응대 태도에 대해서 더 진심을 담으라고. 준호는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런 분이야. 사람 대하는 태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 근데 그건 널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응, 알아. 전화를 끊고 지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재 회장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때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지은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에서 같이 저녁 먹자. 아버지가 우리 결혼 날짜 정하자고 하셔. 지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한다는 건 민재 회장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매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손에 든 가방은 이 매장에서 파는 최신 제품이었습니다. 지은이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이 가방이요. 일주일 전에 샀는데 금속 부분에 흠집이 생겼어요. 여성이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자세히 보니 손잡이 연결 부위에 작은 흠집이 있었습니다. 이거 교환되죠? 지은은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니 정확히 일주일 전에 구매한 제품이었습니다. 손님, 이건 사용 중에 생긴 흠집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히 썼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으면 바로 오셨어야죠.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도 며칠 지나서 발견했어요. 매일 보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건 교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용 흔적이 있거든요. 여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용 흔적이요? 제가 겨우 일주일 썼는데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제품 불량 아니에요? 저희 제품은 그런 불량이 없습니다. 손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어딘가에 부딪히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교환 정책상 어렵다는 겁니다. 매니저 불러주세요. 제가 이 매장 책임자입니다. 여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본사에 민원 넣을 거예요. 고객 응대 태도도 최악이고. 손님, 사진 찍지 마세요. 왜요? 찍으면 안 돼요?
제가 당한 걸 증거로 남기는 건데 둘 사이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이 손님이 일주일 지난 제품 교환하겠대. 아, 그거. 그냥 해드리는 게 어때? 손님이 계속 저러시면. 안 돼. 원칙대로 해야지. 이런 거 하나 들어주면 다들 이렇게 하려고 해.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성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칙이요? 일주일 전에 산 명품 가방에 흠집 났는데 이게 제 잘못이라고요? 일주일이나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그 순간 매장 입구로 민재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청바지에 깔끔한 셔츠, 편한 운동화였습니다. 민재 회장은 소란스러운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은과 여성 손님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민재 회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손님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다음에 조심히 사용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가 화낼 만한 상황 아니에요? 손님이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민재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성이 민재 회장을 보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일주일 전에 여기서 가방을 샀는데 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제 잘못이래요. 민재 회장이 가방을 보았습니다. 작은 흠집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지은 씨, 이 손님 말씀 들어봤나요? 지은은 그제야 민재 회장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물어본 겁니다. 손님 말씀 제대로 들어봤어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지났고 사용 흔적이 있으면 교환이 안 되나요? 저희 정책상 민재 회장이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책도 중요하지만 손님의 신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회장이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재 회장은 지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리세요.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당장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은은 할 수 없이 창고로 들어가 새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여성은 새 가방을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좀 흥분했네요. 아닙니다. 당연히 화나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이 매장을 나간 뒤 민재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사무실로 가시죠. 네. 지은은 민재 회장을 따라 매장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재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방금 그게 맞는 응대라고 생각하나요? 정책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책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입니다. 손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정책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바뀌어야죠. 민재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씨, 전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제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도 봤고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이 진짜 당신 모습 아닙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재 회장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 회장은 아들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인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야, 앉아라. 준호가 소파에 앉자 민재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에 대해 얘기 좀 하자. 지은이요? 무슨 일인데요? 민재 회장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허름한 차림으로 매장에 갔던 일, 쫓겨났던 일, 그리고 오늘 목격한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일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준호야. 민재 회장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냐? 그건 아니지만 내가 지은 씨를 좋아하는 건 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구나.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은이한테 잘 말할게요. 지은이도 변할 수 있어요. 준호야,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특히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더더욱.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회장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왜 이러는지 아니? 너 행복하라고 그런다. 결혼은 평생 가는 거다. 지금은 지은 씨가 너한테 잘해도 나중에 본성이 나오면 너 힘들어진다. 지은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왜?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들었구나.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매장에 오셨을 때 쫓아냈다며? 그게 나도 몰랐어.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지. 준호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인 줄 몰랐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준호야, 왜 그래? 너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너 지금 나보다 아버지 편 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나 지금 너무 억울해. 매장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이상한 손님들 상대해야 하고. 지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내 아버지가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싫어. 너 어차피 아버지 편이잖아. 만나봤자 뭐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은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 다정하게 말을 건네던 모습. 하지만 아버지 말씀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 손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해 봤니? 네. 제가 지은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정말 변하지 않으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준호야,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라. 사람은 자기가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한다. 준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지은이 일하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매장 앞에서 지은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은이 나왔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둘은 백화점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나 너 정말 좋아해. 알지? 응. 그래서 더 힘들어. 아버지 말씀도 이해가 가고 너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지은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좀 심했어. 내 아버지한테도 사과할게. 정말? 응. 그리고 앞으로 손님들한테도 더 잘할게. 약속해. 준호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아버지 댁에 같이 가자. 제대로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알았어. 지은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틀 뒤 목요일 오후 민재 회장은 우연히 아들 준호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보았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이번 주말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아버지 댁 방문, 지은이와 함께. 민재 회장은 조용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에 직접 만나서 지은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오래 알고 지낸 백화점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말씀하세요. 명품관 3층에 박지은이라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 근무 태도가 어떤지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지은이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오후 본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어떻던가요? 본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손님 응대에 대한 불만이 몇 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입니까? 옷차림이 수수한 손님들한테는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지 않습니다. 동료들이요? 네.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한테 반말하고 실수하면 심하게 나무란다고 합니다. 민재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면 그날 밤 민재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준호와 지은이 민재 회장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고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손에는 비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앉으세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도 잘하겠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민재 회장의 눈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재 회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화점 본부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박지은 직원 관련해서 오늘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이니 전화 주십시오. 민재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요. 네, 그러세요. 민재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오늘 오전에 박지은 직원 때문에 심각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본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전 한 할머니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손주 결혼 선물로 지갑을 사려고 했는데 지은이 대충 응대하고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몇 번 불렀는데도 못 들은 척하고 나중에는 다른 매장 가보세요라고 했답니다. 그게 오늘 아침 일입니까? 네, 2시간 전입니다. 민재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시간 전이면 지은이 여기 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그 할머니 연락처 아십니까? 네, 민원 접수하실 때 남기셨습니다. 민재 회장은 연락처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과 준호는 여전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 오늘 출근하셨습니까? 지은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오전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매장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민재 회장은 지은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네. 왜 그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민재 회장은 핸드폰을 꺼내 본부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내용이에요? 민재 회장이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명품관 3층 박지은 직원이 노인 손님을 무시하고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민원입니다. 아버지, 준호가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 방금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게 거짓말까지 하십니까? 민재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어서요. 다른 손님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럼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순서대로 응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쁘면 노인한테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나한테 변하겠다고 했잖아. 준호야, 그게 아니면 뭔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준호였습니다. 나 너 믿었어. 아버지한테도 변할 거라고 말씀드렸어. 근데 겨우 이틀 만에 또 똑같은 짓을 해? 준호야. 지은아, 너 진짜 변할 생각 없는 거지?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한 거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지은은 준호를 보았지만 준호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은은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전화할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한참 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보였죠? 민재 회장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바보는 아니다. 사람을 좋아하면 좋은 면만 보이는 법이니까. 근데 왜 저는 지은이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까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가끔 다른 사람들한테 차갑게 대하는 것을,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래라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왜 지은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아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다. 지은 씨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해.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알았어요? 지은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처음 매장에 갔을 때부터 알았지. 하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기회를 줬다.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변했네요. 응, 변하지 않았어. 민재 회장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결혼은 평생 가는 거다. 지금은 너한테 잘해도 나중에는 본성이 나온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눈이 먼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거지. 그래서 더 아픈 거고.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나야. 준호야, 어제 미안했어. 내가 정말. 지은아, 우리 헤어지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준호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에는 진짜 변할게.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너 변할 생각 없잖아. 그냥 나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거잖아. 아니야. 나 진짜. 지은아, 그만하자.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준호야, 행복해. 나도 그럴게.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결정은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 회장은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저 막아주셔서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민재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그런 거지. 내가 못 보는 걸 대신 봐주는 거. 앞으로는 제가 사람 보는 눈을 키울게요. 천천히 해라. 급할 것 없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재 회장은 다시 그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명품관 3층에 올라가니 지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 안 계신가요? 아, 지은 씨요? 그만뒀어요. 그만뒀다고요? 네, 2주 전에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본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대요. 민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 회장은 준호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다가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걸 봤습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준호는 할머니의 짐을 들고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그렇게 잘한 게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제가 뭐려? 약한 사람한테 친절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 말이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민재 회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 회장이 낡은 가죽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당연하지. 내가 준 선물인데. 준호는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못 그렸네요.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림이야. 민재 회장은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에 없다. 마음에 있는 거야. 네, 아버지. 내가 그걸 아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협력사 직원으로 온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최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회사 청소하시는 분께도 먼저 인사하고 배달 오신 분께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연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준호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수연 씨,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주인 할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따라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웃네. 많이 먹어라. 그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몇 달이 지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수연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난번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 수연이 민재 회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화려한 옷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담근 매실청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호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수연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 회장은 수연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고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연 씨는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작은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합니다. 어르신들 돕는 일이요. 그렇군요. 힘들지 않나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기운이 나요. 민재 회장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동안 민재 회장은 수연의 작은 행동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수연은 민재 회장이 물을 따르려 하자 황급히 일어나 대신 따라드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수연 씨, 손님인데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준호와 수연이 돌아간 뒤 민재 회장은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은 것 같구나. 며칠 뒤 민재 회장은 수연이 일하는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허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편한 바지, 오래된 운동화. 복지관 입구에 들어서자 한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네, 구경 좀 하려고요. 그러세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민재 회장은 복지관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고 계셨고 다른 한쪽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보였습니다. 한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고맙네, 수연아. 천만에요. 제가 할아버지 손녀 같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히고 수연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하나하나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난번 지은이 고객에게 지었던 그 억지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민재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수연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수연 씨가 어떤 일 하는지. 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경하시려고요?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수연은 민재 회장을 복지관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식당, 운동실, 취미 활동실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 오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 사세요. 그래서 외로우시거든요. 저희가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요.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요. 어르신들한테서. 민재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재 회장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께 식사를 배식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입맛이 어떠세요? 좋아, 좋아. 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많이 드세요. 식사 후 민재 회장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과찬이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진심으로 사람 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복지관을 나서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날 저녁 민재 회장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수연 씨 복지관에 다녀왔다. 네, 아버지가요? 응. 수연 씨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어떠셨어요? 민재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요? 아버지가 인정하시다니. 응. 이번에는 아버지가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재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 뒤 준호와 수연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연이 일하던 복지관 어르신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민재 회장은 결혼식장에서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을 수 있겠구나.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한 할머니가 민재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준호 씨 정말 복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수연이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저렇게 착한 애가 어디 있어요? 민재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피로연이 끝나고 민재 회장은 준호와 수연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수연 씨. 네, 아버지. 민재 회장은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를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결혼 축하금이다.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써라. 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민재 회장은 수첩 안에 끼워져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니? 네, 기억해요.
이때 아버지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니?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재 회장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 그때 넌 어려서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야.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알아요. 수연이 옆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준호 잘 모실게요. 그리고 회장님께도 잘할게요. 민재 회장은 수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수연 씨, 우리 준호 부탁합니다. 네, 약속드려요. 그날 밤 민재 회장은 집에 돌아와 혼자 차를 마셨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준호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빠 사랑해. 민재 회장은 그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도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민재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을 처음 만났던 날, 매장에서 쫓겨났던 날, 준호가 울던 날.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지만 결국 아들이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약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민재 회장은 수첩을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줘서. 그렇게 긴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후회한 적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진심을 늦게 알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옷이나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이 진짜 그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